무슨 애가 이렇게 고집이 세? 일단 집에는 가야 할 거 아니야. 여기 공항에서 당황스러워하는 영국 슈퍼모델 엄마가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귀여운 꼬마의 투정에 웃음 짓고 있는데요. 도대체 꼬마 숙녀가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FC 서울의 한국어 통역사로 일하고 있는 영국인 루퍼트입니다. 저희 구단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영국인 꼬마 소녀가 있는데요. 팬들이 희망이라고 부르는 제시 링가드 선수의 딸 호프가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사실 링가드가 한국에 온 것도 아직도 얼떨떨한데 호프를 한국에서 보다니 저희 구단 측에서도 특별한 이벤트라고 생각하고는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가 호프의 엄마 레베카와 호프가 편하게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전담해서 따라다니기로 했죠. 구단에서는 희망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니 저도 호프를 희망이라고 칭할게요. 사실 이번에 링가드가 부상을 당하면서 구단 측에서는 영국에 가서 회복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링가드의 반응은 정말 의외였죠. 영국에 안 가고 한국에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망이를 오히려 한국으로 초대했죠. 희망이는 원래도 손흥민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레베카는 한국 일정을 영 탐탁치 않아 했어요. 8월 한국 날씨는 워낙 덥고 습한 데다 링가드가 하도 칭찬하니 한국 문화에 관심은 있지만 2주나 되는 긴 일정에 지루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냈더라고요. 레베카 반응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와서 살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반응이셨거든요. 한국같이 작은 나라에서 먼 직장을 갖겠다고 그러는 거냐며 영국에서 계속 생활하길 바라셨어요. 하도 걱정하시는 통에 제가 한국으로 한번 모셔온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부모님은 서울의 모습을 직접 보고는 그제서야 안심하셨어요. 아무튼 레베카도 한국에 오게 되면 분명 달라질 거라고 확신했고 링가드는 함선우 선수의 도움을 받아 열심히 희망이를 위한 한국 여행 계획을 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끔 링가드 선수가 우리 팀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올 2월에 FC 서울 영입 기사가 났을 때도 저는 거짓말 같았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출신의 잉글랜드 국가대표가 K리그로 온다니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링가드는 대형 축구 스타라고 볼 수 있었어요. K리그 역사상 최고의 이름값을 자랑하는 선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940만 명에 달하는 그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는 한국의 스타 선수 이강인의 185만 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였습니다. 당연히 링가드의 한국행은 축구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당연히 한국 말고도 26개의 클럽이 링가드에게 러브콜을 보냈었어요. 요즘 유럽의 스타들이 대거 이적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도 그를 원했다고 했죠. 오일머니도 거절하고 그가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FC 서울이었습니다. 그 이전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약 130억 원의 연봉을 받았었는데 그 금액은 FC 서울의 2023 시즌 전체 선수단 연봉과 맞먹는 금액이었어요. 일부 팬들 사이에서는 연봉을 주급으로 착각한 것 같다든지 원과 파운드를 헷갈린 것 같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모두들 의아했지만 링가드는 오직 축구 하나만 보고 한국에 왔다고 했어요. 여전히 팬들은 단순히 축구 때문만은 아닐 거라며 의류 브랜드와 e스포츠 사업 같은 비즈니스적 목적이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적어도 최근 6개월간은 정말 축구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무튼 며칠 후 희망이가 도착했고 그날 날씨가 유독 더워 걱정이 많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희망이는 눈이 휘둥그레져 있더라고요. 아빠를 보러 왔다는 설렘과 함께 낯선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저는 희망이의 첫마디에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링가드는 희망이에게 한국어를 한 번씩 가르쳐 주는데 정말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경복궁으로 이동했습니다. 링가드 선수는 희망이에게 경복궁을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하면 경복궁을 꼭 와봐야 한다며 일정에 꼭 넣고 싶다고 얘기한 곳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라면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돌아보려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 한복을 입고 다니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희망이는 공주 같은 옷을 입고 싶었다며 속상해했고 하는 수 없이 한복점에 들러 사진이라도 많이 찍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희망이는 엘사 옷보다 더 예쁜 것 같다며
노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입고서는 폴짝폴짝 뛰어다니더라고요. 레베카도 희망이의 모습을 보고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렇게 한복을 입어보고 나서 다시 활동복으로 갈아입고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이는 경복궁 곳곳을 누비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쏟아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링가드의 모습을 보고 좀 놀랐어요. 희망이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척척 답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거든요. 희망이를 위해 공부를 한 건지, 원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 알고 있었던 건지,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모습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희망이는 한국 왕이 살던 궁전이 너무 좋다며 여기서 하룻밤 자고 싶다고 말하는 모습에 모두들 활짝 웃었어요. 특히 수문장 교대식에서는 두 눈을 반짝이며 한 장면 한 장면을 유심히 지켜보더라고요. 왕의 군인들인데 옷도 너무 예쁘다며 아까 공주님 같은 옷을 입고 있어서 군인이 아니라 왕자 같다며 신기해했어요. 한참을 경복궁을 구경하고 나서 근처의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이의 첫 한국 음식 경험이 기대되더라고요. 테이블에 차려진 비빔밥을 보고 희망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이게 뭐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라고 말하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음식을 살폈죠. 링가드가 비빔밥을 조금씩 비벼주자 희망이는 조심스레 한 숟가락 먹어봤어요. 그리고는 놀란 표정으로 맛있어요. 아빠, 이거 매일 먹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진 희망이의 모습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희망이의 엄마 레베카의 반응은 정말 독특했어요. 이거 다이어트에 너무 좋겠다며 사진을 여러 장 찍고서는 어떻게 만드는지 제게 따로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재료가 많이 필요한 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인 것 같다며 그래도 건강엔 정말 좋겠다면서 꼭 만들어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레베카는 인플루언서답게 계속해서 희망이의 모습과 한국의 모습을 사진 찍어 올렸는데 갑자기 휴대폰을 보고 깜짝 놀라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고 봤더니 평소보다 팬들의 반응이 엄청 뜨거웠던 거죠. 다들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정말 많아 보였어요. 날씨는 어떤지부터 시작해서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 좋은지, 그리고 함선우 선수에 대한 질문까지 있더라고요. 레베카는 차마 다 대답을 못할 정도로 질문이 쏟아진다며 팬들에게 나중에 정리해서 보내주겠다고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적어두라고 할 정도였죠. 레베카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줄은 몰랐다며 사진을 더 많이 찍어 올려야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링가드도 자기도 FC 서울로 이적하고 나서 댓글이나 좋아요가 훨씬 많이 달린다고 했어요. 한국과 관련한 게시물은 특히 인기가 많다고 말했죠. 거기서 모두들 한국의 위상이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갔고 희망이를 위한 선물이 하나 준비되어 있었어요. 링가드의 팬이 희망이를 위해 보낸 선물이었는데 다들 희망이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했죠. 저는 그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주저주저 하는지 물어봤고 그 이유를 듣고 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선물은 캐치 티니핑이라는 캐릭터 제품이었는데 한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어린이들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캐릭터 제작 제품이 너무 많아 한 번 빠지면 아이들이 계속 사달라고 하는 물건이라고 했어요. 저는 한국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건데 희망이의 반응이 궁금했고 희망이는 선물을 뜯자마자 의아해했어요. 아마 처음 보는 캐릭터여서 그런 것 같았는데 제가 영상을 틀어 핫쇼핑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활짝 웃으며 인형을 꼭 끌어안더라고요. 인형 머리띠까지 야무지게 하고는 호텔 안을 마구 돌아다녔죠. 다들 이제 링가드도 티니핑 지옥에 빠졌다며 엄청 웃었어요. 그래도 레베카는 한국 팬이 희망이를 위한 선물까지 주다니 너무 고맙다며 이것도 사진을 찍어 올렸고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는 쏟아지는 팬들의 궁금증에 대답해주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내일 다시 만나기로 하고 호텔로 나왔고 내일 일정은 키즈카페였어요. 저는 내일 희망이가 키즈카페에 완전 홀려버릴 거라고 생각했죠. 영국에도 최근에 소프트 플레이라는 놀이공간이 있긴 한데 한국 키즈카페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공간이에요. 그래도 워낙 영국엔 그런 실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기가 많거든요. 희망이는 오늘은 또 어딜 가보냐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물어봤고 키즈카페에 간다고 대답하니 약간 실망하는 눈치였어요. 아마 영국의 키즈카페만 생각한 것 같았는데 막상 가면 분명 반응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희망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형형색색의 장난감과 놀이기구들, 그리고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에 희망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런데 뛰어가려는 희망이를 링가드가 갑자기 막아섰습니다. 링가드는 희망이에게 신발을 벗고 놀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희망이는 의아해했죠. 사실 신발을 벗는 문화가 낯설 법했거든요. 링가드는 이렇게 하는 게 한국의 문화라고 설명해 주었고, 희망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발을 벗어 신발장으로 넣어두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신발이 없으니 더 좋은 것 같다고 했죠. 그렇게 키즈 카페 안으로 들어가자 희망이는 어디부터 가볼지 몰라 눈을 이리저리 굴렸어요. 링가드는 희망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멈춘 곳은 거대한 볼풀장이었어요. 희망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용기를 내어 볼풀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희망이가 점점 대담해지더니 곧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링가드도 딸의 모습에 흐뭇해하며 함께 볼풀장에 뛰어들었죠. 희망이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누볐어요. 특히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아빠 나 어디 있게요? 라고 외치며 숨바꼭질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링가드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역할놀이 공간에서 희망이가 의사 가운을 입고 링가드를 진찰했을 때 너무 귀엽더라고요. 조그마한 손으로 청진기를 아빠의 가슴에 대고 진지한 표정으로 아빠 심장이 아주 건강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레베카가 갑자기 제게 의아하다는 듯 물었어요. 저는 레베카의 질문을 듣고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거냐고 물었죠. 레베카는 한국은 화장실에서도 기저귀를 갈 수 있도록 기저귀대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았고 낮은 세면대가 있는 곳도 있어서 정말 감탄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한국 어른들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 예뻐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키즈카페 같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밤길도 안전한데 아이 키우기에는 정말 완벽한 나라 아니냐고 물었죠. 저도 레베카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그러나 한국은 집값이 워낙 비싸고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가 좀 어렵다고 했죠. 서울집은 웬만한 연봉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데다 전셋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했어요. 언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값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몇 배나 뛰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영어나 자격증같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도 취업할 곳이 없어 자연스레 연애나 결혼 문제가 뒤로 미뤄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레베카는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데 출산율이 낮다니 좀 안타까워했어요. 영국에도 한국처럼 이런 환경이 갖추어지면 더 좋겠다고 했죠. 그렇게 레베카와 대화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는 키즈카페 내의 카페테리아로 향했어요. 메뉴판을 보던 희망이가 갑자기 아빠 이거 뭐예요? 라고 물었죠. 그것은 바로 떡볶이였어요. 링가드는 희망이에게 한국의 대표적인 분식이라고 설명해 주었고 희망이는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혹시나 맵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웠는데 키즈카페 사장님께선 최대한 매운맛은 빼고 달콤하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죠. 떡볶이가 나왔을 때 희망이는 조심스레 한 조각을 집어먹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아직 좀 맵나 싶어 걱정스러웠지만 희망이는 와 정말 맛있어요. 근데 좀 매워요. 라고 말하며 웃었어요. 링가드는 웃으며 희망이에게 우유를 건넸고 희망이는 우유를 먹자마자 깜짝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이 우유는 뭐냐고 물어봤죠. 희망이가 먹은 우유는 바나나 우유였는데 키즈카페 사장님이 특별히 서비스로 내어주신 거였거든요. 희망이는 바나나 우유가 너무 맛있다며 이건 꼭 영국으로 가져가고 싶다고 레베카를 졸랐어요. 레베카는 도대체 우유가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그러냐며 의아해했고 우유를 한 모금 먹어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희망이도 좋아할 맛인데 어른인 내가 먹어도 정말 맛있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 목욕탕에 가서 목욕 끝나면 꼭 이 바나나 우유를 전통처럼 마셨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은 FC 서울 경기가 있어 훈련할 때도 희망이가 따라갔어요. 희망이는 아침부터 아빠의 훈련을 보러 온다고 들떠있더라고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희망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을 보며 희망이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링가드가 훈련에 합류하자
희망이는 더욱 신이 났어요. 아빠가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희망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함선우 선수가 다가와 희망이에게 말을 걸었죠. 링가드는 낯선 장소에서도 희망이를 믿고 맡길 정도로 함선우 선수를 신뢰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오후 훈련이 시작되기 전 함선우 선수는 희망이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희망이 크기에 맞는 FC 서울 유니폼이었죠. 한글로 희망이라고 쓰여 있는 유니폼을 보고 희망이는 너무 기뻐 펄쩍 뛰었어요. 희망이는 이미 FC 서울 팬들이 희망이라고 부르는 걸 알고 있는 눈치였는데 함선우 선수는 한 번 더 정확하게 뜻을 설명해주며 한글 발음도 가르쳐 주었어요. 희망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유니폼을 보며 바로 입어보더라고요. 오후 훈련이 시작되자 희망이는 자신의 새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선수들을 응원했어요. 특히 아빠인 링가드가 슈팅 훈련을 할 때마다 아빠 화이팅이라고 외치며 응원했죠. 링가드는 딸의 응원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그간 부상으로 쉬고 있었던 링가드는 복귀 일정을 조율하고 있었는데 희망이가 보고 있는 만큼 오늘 특별한 복귀 전 경기를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빠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언제 희망이가 또 한국에 올지 모를 일이라 링가드는 오늘 경기를 선발로 뛰기 위해 열심히 몸을 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FC 서울의 홈 경기가 있었고 경기장에 가득 찬 사람들을 보고 레베카와 희망이는 깜짝 놀랐어요. 수많은 팬들이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응원하는 모습이 압도적이었거든요. 경기가 시작되고 링가드가 그라운드에 등장하자 관중석에서는 큰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희망이도 함께 아빠 파이팅을 외치며 응원했죠. 그 모습이 전광판에 비춰지자 관중들은 더욱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레베카는 한국 팬들의 응원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워낙 영국에선 축구가 인기가 많고 링가드의 경기를 보러 여러 번 가봤지만 한국 팬들만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고 했죠. 저는 한국 사람들은 열정적인 것 같다고 얘기하며 국가대표 경기가 있는 날엔 더 심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날은 일찍부터 치킨 주문도 다 마감되고 다들 TV 앞에 앉아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했죠. 그러자 레베카는 치킨 주문이 왜 마감되냐고 물었고 저는 웃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보는 날엔 이상하게 치킨을 시켜 먹는 것 같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날은 배달 주문도 몇 시간이나 걸리기 때문에 일찍부터 예약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치킨이 아니더라도 다른 배달 음식들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죠. 치킨뿐만 아니라 축구를 보며 배달 음식을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의 문화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자 레베카는 정말 재미있는 문화라며 웃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다고 했죠. 목욕탕에서 바나나 우유를 먹는 것이나 축구를 보며 배달 음식을 먹는 것처럼 재밌는 문화가 많다며 다음에 따라해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한참 얘기를 나누던 와중 링가드가 골을 넣는 순간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희망이는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었죠. 링가드는 골 세리머니로 딸을 향해 하트를 그렸고 이 모습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FC 서울이 승리하자 희망이는 링가드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그 모습을 본 한국 팬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희망이를 바라봤죠. 그날 밤 링가드는 자신의 SNS에 희망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한글로 쓰인 유니폼을 입은 희망이의 모습과 함께 감사하다는 글을 남겼죠.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엄청난 반응을 보였고 전 세계 팬들의 댓글이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많은 팬들이 희망이의 귀여운 모습에 반했고 한글 유니폼에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영어로 쓴 호프보다 한글로 쓴 희망이라는 글자가 훨씬 귀엽다며 한글이 아름답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일부 해외 팬들은 FC 서울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견도 줄을 이었죠. 링가드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저는 링가드의 한국 사랑과 K리그에 대한 책임감이 날로 깊어지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최근에는 경기 전 태극기와 이름이 적혀진 양말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한국어를 배우는데도 정말 열심히여서 선수들에게 서툴지만 한국어로 말을 걸기도 했어요. 사실 외국 스타 플레이어들은 한국어에 관심이 없거든요. 이건 다른 외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부 외국인들도 그렇긴 해요. 한국어를 배우지 않아도
한국 사람들이 워낙 영어를 잘하니 굳이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일을 하거나 한국 컨텐츠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다른 이유로 한국에 온 사람들은 언어를 열심히 배우지 않아요. 링가드도 사실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희망이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도 하는 걸 보면 링가드가 한국에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얼마 전엔 영남 출신 선수에게 배웠는지 경상도 사투리까지 쓰는 모습이 정말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비속어까지 배워서는 진짜 덥다 대신 정말 한국 사람처럼 비속어로 덥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사람 다 됐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은 희망이와 함께 롯데월드로 향했고 롯데월드에서 자이로드롭을 탈 때 찍은 영상은 팬들로 하여금 폭소를 유발했어요. 어딜 가든 함선우 선수도 함께였죠. 레베카는 팬들이 함선우 선수가 희망이의 한국 오빠인 것 같다고 말했고 그 정도로 사실 희망이가 정말 잘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어쩜 한국 청년이 이렇게 애를 잘 보냐며 놀라워할 정도로 함선우 선수는 희망이를 잘 돌봐주더라고요. 그렇게 2주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고 레베카는 자기가 뭔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엔 2주 동안 한국에서 뭘 하나 싶었는데 빡빡하게 일정을 넣어도 할 게 너무 많다고 또 와야 될 것 같다고 했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세계 팬들의 관심이 이 정도로 어마어마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했어요. 날씨도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 키즈 카페부터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이나 백화점까지 모든 곳이 정말 재밌었다고 했죠. 특히 희망이가 캐리비안 베이를 너무 좋아했다고 거긴 다음에 꼭 또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레베카는 피부과 시술을 몇 번 못 받아서 너무 아쉽다고 했죠. 한국 피부과 장비는 영국이랑 차원이 다른 것 같다며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희망이와 레베카가 떠나는 날이 되었고 모두 함께 공항으로 배웅을 나갔죠. 희망이를 공항으로 데려다 줄 때 희망이는 영국으로 돌아가기 싫다고 아빠 옆에 있고 싶다고 꼭 붙어있는 모습을 보고 다들 짠해했어요. 링가드도 곧 또 놀러오라며 금방 볼 수 있다고 한참을 달랬죠. 그렇게 돌아가는 딸의 모습을 보고 링가드는 한참을 공항에서 서성였어요. 그러면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데 또 한동안 딸애를 못 볼 생각을 하니 아쉽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마음은 다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링가드는 딸이 보고 싶은 만큼 훈련에 매진해서 더 좋은 성적으로 딸에게 멋진 본보기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희망이의 알찬 한국 여행이 마무리되었답니다. 그런데 레베카의 SNS는 여전히 뜨거웠어요. 한국 일정에 대해 궁금해하는 팬들이 워낙 많아 아예 사진마다 따로따로 길게 댓글까지 달았더라고요. 저는 이를 계기로 해외 팬들은 물론이고 레베카도 한국에 푹 빠졌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도 아닌데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으로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아무튼 호프양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루퍼트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영국 꼬마도 홀딱 반해버린 한국 키즈 카페와 바나나 우유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레베카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출산율이 0.78%에 이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댓글로 의견을 많이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연 제작소 감동필름이었습니다.